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중앙북스에서 출간한 운을 부르는 습관입니다. 이 책은 2명의 공동 저자가 집필을 했는데요. 오늘은 저자를 행운의 멘토라고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운의 멘토는 게이 핸드릭스, 그리고 두 번째 행운의 멘토는 캐럴 클라인입니다. 책 표지에 돈과 행운, 사람을 끌어당기는 8가지 비밀이라고 쓰여 있고 요즘 보기 드문 양장도서예요. 각 잡고 있는 책이죠. 바탕색이 눈에 확 띄는 산뜻한 노란색인데요. 책 표지가 노란색인 이유는 아무래도 부의 상징색은 황금빛이다 보니까 노란색으로 표지를 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낭독하기 전에 운에 관한 저의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운을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행운을 얻으면 그저 감사하게 받는 선물이나 보너스, 수당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불운을 겪게 되면 교통사고와 같이 예고 없이 갑자기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경황이 없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감정적으로 아프고 고통으로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에는 이겨내고 극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남들이 저를 볼 때는 대체로 운이 좋다고 말을 하는데요. 저도 남모르게 불운을 겪어서 그 고통을 묵묵히 감내해야만 했던 적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저만 특별히 재수가 더 없다거나 특별히 저만 행운이 더 따르는 나이스하고 럭키한 사람이라고 저를 생각하지 않아요. 저에게도 그런 빛과 그림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이 찬란한 빛만 받아서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끝없는 우울과 어둠만 있다고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행운과 불행을 단지 제가 모를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면 행운이나 불행도 결국 총량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금수저 아니고서는 인생의 디폴트 값은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하다거나 쉬울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더 살아볼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오만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운에 관한 저의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그런 수준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오늘 예측 불가한, 통제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유독 행운이 크게 많이 따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좀 유심히 보니까 다 성공하고 나서의 삶이 대부분 럭키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든 생각은 운도 부익부 비닉빈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럽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성공하기 전에 내가 행운이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새 운과 시크릿, 무의식, 최면, 확언, 끌어당김 이런 쪽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운에 관한 책은 진짜 정말 많잖아요. 특별히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운을 부르는 습관이라는 제목에 제가 또 이끌렸기 때문이에요.
저는 책 제목에 자주 이끌리는 편이죠. 왜 이끌렸냐면 운을 내 의지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본 거잖아요. 정말 운이 내 노력과 의지로 습관화를 한다면 통제가 될 수 있다고? 레알? 참트루? 진짜? 갑자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다 읽어보니까 기존의 운에 관련된 그런 뻔한 내용의 책과는 좀 차별화가 있는 책이었고 도움이 될 만한 실제적인 안내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저 혼자만 도움을 받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가져왔단 말이죠. 그리고 저도 이 책에서 알려준 대로 운을 부르는 습관을 패턴화하고 내면화해서 이제는 앞으로 행운이 따르는 레이디로 좀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것입니다. 마치 태어나서 처음 말하는 법을 배웠을 때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커다란 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요즘 삶이 드라마틱하게 확 바뀌진 않았지만 미세하게 각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성취들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에요.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그 씨앗, 잠재력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껏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에 이르는 길에 우리는 왜 당도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진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행운에 관해서는 길치였던 거예요.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을 바꾸고 노력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2% 빠진 것과 같다고 할까요? 눈치가 빠른 당신은 그게 무엇인지 알 겁니다. 바로 운입니다. 이 책은 행운을 의식적으로 끌어당기는 8가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행운이 확실하게 들어오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기술을 소개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부에는 타고난 운을 바꾸는 4가지 비밀이, 2부에는 매일 운이 좋아지는 4가지 비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1부에서 운을 바꾸기 위한 첫 번째 비밀과 두 번째 비밀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2부에는 행운의 멘토님들이 행운을 끌어당기는 8가지 비밀 중에서 가장 핵심을 꼽으라고 한다면 8번째 비밀을 택할 거라고 했거든요.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책을 읽어보셔서 그걸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부에 있는 비밀은 공유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아직은 하수라 개인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비밀이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제가 따라해 볼 수 있는 것들이라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따라해 보실 수 있도록 8가지 비밀 중에서 그래도 조금 쉬운 첫 번째와 두 번째 비밀을 여러분들께만 공유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그럼 럭키해질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냉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라. 운이란 건 내가 만드는 거야.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나의 운은 좋아지기 시작한다.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의식적으로 다짐하기 전까지는 우리 안의 잠재의식이 운을 좌우한다. 물론 당신의 무의식에 행운을 끌어당기는 사고방식이 장착되어 있어 항상 운이 따랐다면 좋았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당신은 이 책을 읽지 않았을 것이다. 조금만 더 운이 좋았더라면 인생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펼치게 된 것이리라. 나도 공감한다.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운이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누구든지 노력을 기울여 인생에 더 많은 행운을 끌어들일 수 있다. 몸과 마음에 몇 가지 단순한 변화만 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운을 바꾸는 일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 지금 자신을 들여다보고 과연 내가 운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깊게 호흡하며 몸의 긴장을 푼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따라하기 바란다. 먼저 필기구와 종이를 준비하자. 그런 다음에 종이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쓴다. 빈칸에는 자신의 이름을 쓰면 된다. 운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일 때만 이 문장을 써야 한다. 나, 낭독의 달은 지금부터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평소에 주로 쓰는 손으로 이 문장을 한번 써보자.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으로 쓰라는 말이다. 이어서 반대편 손으로 이 문장을 다시 쓴다. 나, 낭독의 달은 지금부터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잘 쓸 필요는 없으나 최선을 다해 써보자. 자신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면 충분하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지 않는 손은 잠재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손으로 다짐을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제 다시 원래대로 손을 바꿔서 주로 쓰는 손으로 이 문장을 한 번 더 적는다. 그런 다음 또다시 손을 바꿔 한 번 더 써보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평소 잘 쓰는 손으로 두 문장을, 잘 쓰지 않는 손으로 두 문장을 썼을 것이다. 필사가 끝나면 잠시 휴식을 취한다. 산책을 해도 좋고 간단히 뭘 좀 먹어도 좋다. 적어도 몇 분 동안은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자. 이 문장이 마음속에 스며들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휴식을 취한 뒤에는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고 며칠 뒤로 미뤄도 좋다.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그럼 계속할 준비가 되었는가? 좋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진실이다. 바로 지금 인생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만든 삶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삶이 나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일어난 일일 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당신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모두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은 당신이 가진 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내재된 몰두라는 힘 때문이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잠재되어 있던 몰두의 힘을 발휘했기에 지금의 삶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니 이미 자신에게 있는 놀라운 힘을 인정하자. 나 역시 이러한 자각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인식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다. 나의 무의식이 어디에 몰두했는지를 깨달은 순간 내면에 큰 변화가 일렁였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 불우한 희생자가 아니라 이를 만들어낸 강력한 창조자였던 거다. 만일 당신이 지금 외롭다면 이는 사람들과 만나 어울리기보다 혼자 있는 일에 무의식적으로 더 몰두했기 때문이다.
비만이라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일보다 비만이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더 몰두한 것이 원인이다. 살을 빼려는 의식적인 노력보다 과체중을 유지하려는 무의식적인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한 결과다. 같은 원리로 현재 당신의 운이 좋지 않다면 이는 당신이 운이 나빠지는데 무의식적으로 몰두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운이 나빠지는데 몰두했다는 개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마음과 상관없이 인생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에 몰두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은 엄연한 사실이다.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어디에 몰두했는지를 알면 늘 해오던 오래된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습관을 익힐 수 있다.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마음에 새기면서 음미해 보길 바란다. 기왕이면 이 문장에 담긴 진실이 온 몸으로 느껴질 때까지 계속 되뇌어 보자. 나는 내 삶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나임을 인정한다. 그리하여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제 이 두 문장을 종이에 적고 서명을 하고 날짜를 기입한다. 그리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이 행운 선언문을 들여다보자. 이 단계를 모두 시행하기 전까지는 절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당당히 요구하고 표현하는 일에 다소 방어적이다. 스스로가 꼭 이기적인 속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에 있어서는 꼭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우주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말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바라는 게 있다면 의식적으로 원해야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다. 운이 좋아지고 싶다면 운이 좋아지고 싶다고 간절히 원해야 한다. 자, 지금부터 자신의 운이 아주 좋아지기를 원해보자. 다음과 같이 빈칸에 이름을 적고 큰 소리로 읽어보라. 나, 낭독해 달은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되고 싶다. 자신이 어리석거나 바보같이 느껴져도 괜찮다. 이 문장을 읽음으로써 당신은 원하는 것의 힘을 의식적으로 활용한 셈이다. 이는 더 많은 운을 창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당신은 다짐을 속으로 되뇌었고 종이에 썼고 소리내어 말했다. 이제 그 다짐을 가슴 깊이 느끼며 작게 속삭이고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라. 그 다음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단계다. 가령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거다. 난 이제 운 좋은 사람이 되기로 했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자. 그는 당신에게 응원을 보낼 수도 있고 반대로 비웃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내뱉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되 크게 신경 쓰진 말아야 한다. 사람은 죽음에 임했을 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다. 그때가 되면 자신이 인생을 즐겼는지, 최대한 사랑했는지, 큰 행운을 누렸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이제 의식적인 변화는 의식적인 약속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삶을 변화시키는 약속이란 스스로 선택한 가치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유의지로 하는 약속이다. 나는 많은 행운을 창조하겠다는 목표야말로 가치 있는 목표라고 믿는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나는 앞으로 계속 내 삶에 많은 행운을 만들어낼 것을 진심으로 다짐한다. 이 말을 속으로 되뇌고 큰 소리로 여러 번 말해보길 바란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개념과 말을 음미하면서 마음으로 느껴보길 바란다. 무언가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일이 항상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정상 궤도로 돌아가려고 노력한다는 의미다. 1970년대에 한 사찰에서 진행된 7일간의 명상 수련회에 참여했을 때 나는 비로소 이 개념을 이해했다. 수련회 첫날 아침 다른 학생들과 나는 첫 번째 명상 수업에 들어갔다. 지도교사는 우리에게 방에 쭉 놓인 둥근 방석에 앉으라고 했다. 자리에 앉아 두 눈을 뜨거나 혹은 감은 채로 자신의 호흡을 하나에서 10까지 천천히 세어보라고 했다. 10까지 세면 다시 하나로 돌아가고 만약 그 과정에서 의식의 끈을 놓친다면 가령 네 번째 호흡을 센 후 딴 생각을 해 순서를 잊어버렸다면 기억해내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하나로 다시 돌아가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했다. 잠시 후 그는 작은 종을 울렸다. 9시에 종을 다시 울릴 거예요. 그때 아침 식사를 하며 쉬시면 됩니다. 손목시계를 슬쩍 보니 6시가 막 지났을 뿐이었다. 나는 호흡을 하며 속으로 하나를 세기 시작했다. 내 삶에서 가장 길었던 3시간이었다. 10까지 셌을 무렵 갑자기 불현듯 초등학교 때 불쾌했던 경험이 떠올랐다. 집중력을 잃지 않고 10까지 똑바로 세겠노라 다짐하며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4 정도까지 세다가 어느 순간 깜빡 잠이 들어버렸다. 내 집중력이란 얼마나 미약한가. 그 첫날 아침에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다면 내가 현재에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 반면 과거를 걱정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며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점이다. 며칠 동안 명상을 하고 나니 알 수 없는 빛이 나를 향해 내리쬐고 그 빛이 서서히 나를 둘러싸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세는 과정을 놓쳤는지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현재에 충실하되 생각이 표류할 때마다 하나로 다시 돌아가면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나를 둘러싼 빛이 더욱 강렬해짐을 느꼈다. 수행 막바지에는 하루에 14시간이나 명상을 했지만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운을 좋게 만드는 일에 다시 전념하는 것은 이와 같다. 운에 대한 이전의 사고방식과 불운을 끌어당기는 옛날의 행동 습관으로 다시 퇴보했다는 점을 깨달았을 때 그저 하나로 다시 돌아가면 된다. 이로써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 될 것이며 나머지 행운의 비밀들을 실행하기로 다짐하면 된다. 2번째 비밀, 행운을 가로막는 장벽을 찾아서 무너뜨려라. 유능한 원예사는 일단 씨앗을 심으면 잡초가 자라지 않게 항시 살핀다. 행운을 키우는 과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첫 번째 행운의 비밀이 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함으로써 행운의 씨앗을 심는 일이라면 두 번째 비밀은 행운의 방해물을 제거하는 일이다. 이 중요한 두 번째 단계를 건너지 못하면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바람과 다짐이 결실을 맺을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자. 많은 사람들이 행운을 얻는 과정에서 여러 장벽에 직면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벽이 있다. 바로 습관화된 심리적 패턴이다. 이것만 제거해도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문제 중 약 90%는 사라진다. 오래된 심리적 패턴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고방식을 습득하고 습관화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순식간에 다시 원래의 패턴으로 돌아가고 만다. 다시 말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무리 운이 좋아지기로 결심해도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역시 나는 운이 없어 라는 오래된 생각에 빠지기 쉬운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럴 때는 아차차 내가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하고 재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가 다짐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말해보자.
나, 낭독의 달은 앞으로도 계속 운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선언하면 거부감이 들지 않고 부드럽게 내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자신이 원치 않는 오래된 습관에 지배되는 것을 알아차릴 때 심하게 자괴감을 갖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자신을 탓하는 일은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없으며 시간 낭비일 뿐이다. 그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새로운 다짐으로 편안하게 다시 돌아가면 그만이다. 오래된 생각을 내보내고 운이 좋아지기로 다시 다짐하는 것이다. 나는 운이 없어 라는 오래된 고정관념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역설적이게도 그 생각을 없애기 위해 일부러 애쓰지 않아야 비로소 그 생각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무언가를 없앤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대상을 인생에서 밀어내거나 내던진다는 의미다. 이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오래된 바지를 버릴 때는 적용할 수 있지만 오래된 고정관념을 버리는 일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 잠시 가둬놓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각을 바꾸기 위해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생각은 의식적으로 떠올리게 되고 결국 내 안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한다. 마치 자기 꼬리를 쫓는 개의 모습처럼 원을 그리며 돌면서 잡히지 않는 대상을 잡으려는 헛된 시도로 끝나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편안하게 관찰해야 비로소 의식의 둘레를 빙빙 헛도는 일을 멈출 수 있다. 나는 운이 없어. 왜 나에게는 불행한 일만 생길까? 하는 생각이나 상황이 찾아온다면 마음을 편히 먹고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의에 늦었는데 꽉 막힌 고속도로 위에서 차가 꼼짝을 안 하는 상황이라고 치자. 잔뜩 화가 난 마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왜 나는 꼭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정말 운도 지지리도 없지. 하지만 일이 이미 벌어진 것은 엄연한 현실이므로 자신의 신세를 탓해봤자 스트레스만 커질 뿐이다. 이럴 땐 마음을 내려놓고 한 발짝 떨어져서 닥친 현실을 편안하게 관찰해야 한다. 어차피 겪을 일이었어. 라는 자세로 지금 을에 경험해야 할 일을 겪고 있을 뿐이라며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음의 평온을 되찾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알면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게 된다. 동시에 나는 불운의 아이콘이라는 스스로가 만든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운을 대하는 오래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시 다짐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행운을 불러들이는 새로운 경로가 생기게 된다. 다시 말해 좋은 운을 만들고 원하는 인생을 받아들이는 일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수월해진다는 뜻이다. 물론 처음에는 불운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역시 나는 운이 없어 라는 오래된 생각에 금세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고는 결국 변화하지 못한 자신을 비난하고 탓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로마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은 지금 새로운 여정에 놓여 있다. 잠시 심호흡을 하고 새롭게 바뀔 것을 다짐해보자.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저 혀를 몇 번 찬 후 다음에는 더 잘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라. 이런 과정이야말로 오래된 고정관념을 바꾸는 궁극적인 방법이며 나중에는 어느새 당신의 인생에 행운이 저절로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거대한 강줄기로 변해 있을 것이다. 예로부터 저주라는 단어는 검은 옷을 입은 사악한 마녀가 순진하고 약한 희생자를 괴롭히려고 주문을 거는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처럼 부정적인 이미지 탓인지 저주는 오늘날 상담에서 좀처럼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다.
하지만 나는 자신이 돈과 사랑이라는 영역에서 저주를 받았다고 느낀다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주제를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성공을 위한 노력에 방해가 되었다니 선뜻 이해가 되진 않았으나 그들이 자신에게 내려진 저주를 풀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그런데 막상 이 과정에서 저주를 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공적인 삶을 방해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실제로 저주는 자신의 능력이나 혹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제한하고 일상에 보이지 않게 항상 작용하며 삶의 배경처럼 우리 안에 스며든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못한다. 어린 시절을 잠시 떠올려 보라. 혹시 부모의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났다는 저주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약 40%가 자신이 원치 않는 임신의 결과이며 어린 시절 그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나와 상담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의 성별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부모가 아들을 원했는데 자신은 딸로 태어났다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였다. 저주는 때로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 아주 오랫동안 머문 이후에 드러나기도 한다. 가령 나와 상담한 몇몇 사람들은 긴 세월 동안 존재했던 저주가 부모의 임종 때 나타났다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내가 만난 한 중년 남성은 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아 임종을 지킬 때 아버지가 저주를 고백했던 일을 말해주었다. 그의 아버지는 갑자기 가까스로 입을 열어 나는 너를 좋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라고 말한 후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그는 그 말을 듣던 순간에 느꼈던 고통에서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아버지가 솔직하게 말해주었다는 사실에 결국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제 평생 아버지가 그렇게 느꼈을 거라는 의구심은 들었어요. 마침내 그 얘기를 들으니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잠시 당신의 인생을 반추해보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자라면서 저주를 받았다고 느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누가 당신을 저주했는가? 이러한 무의식적인 믿음과 감정을 분명히 아는 것은 이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불운의 덫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식적인 영역의 행운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운이 좋은 사람이 되는데 가장 큰 장벽은 자신이 운이 없다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 스스로 저주받았다는 인식에서 형성되었든 유해한 인생 경험에서 생겨났든 말이다. 그렇다. 한 번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았겠지만 온전한 행운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부분이 당신에게 존재한다. 나 자신이 불운하다고 느끼게 하는 의식의 정체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 운의 시간표를 활용해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그 장벽에 집중해보자. 이제 두 눈을 감고 운이 없다는 느낌에 잠시 주파수를 맞추어 보자. 이는 막연한 느낌일 수도 있고 머릿속 생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 어디에선가 당신에게 운이 없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느껴질 수 있다. 잠시 그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본다. 첫 번째 단계. 운의 시간표에서 자신이 사랑이든 돈이든 어떤 영역이든 운이 없다고 맨 처음 느꼈던 시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라. 물론 이를 확실하게 알 길은 없지만 내면에서 들려오는 대답을 그저 받아들이면 된다. 가령 항상 운이 나빴다고 느꼈다면 태어나기 전을 가리킬 것이다. 고등학교 다닐 때 운이 나빴다고 느낀다면 그 부분을 가리키면 된다. 한 곳을 가리켜도 좋고 두 곳 이상을 가리켜도 괜찮다.
두 번째 단계. 이제 부모님과 조부모님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라. 운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들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도 운이 없다고 생각한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동안 그들의 태도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혹은 모든 분이 스스로 운이 없다고 느꼈다는 생각이 들면 그분들의 성함을 적은 뒤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아버지는 스스로 운이 좋다고 느낀 반면 어머니는 운이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조부모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두 분 가운데 한 분만 본인이 불운하다고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당신이 받았던 인상에 따라 판단해도 괜찮다. 그분들이 불운하다고 느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말고 잠시 기다려라. 이제 당신의 운을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았다. 운의 시간표를 다시 보고 스스로 운이 없다고 느꼈던 시절을 손가락으로 가리켜보자. 그런 다음 손가락으로 가리킨 상태로 다음 문장을 큰 소리로 말한다. 그건 그때일 뿐이야. 이제 그 손가락을 가슴에 대고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현재야. 자칫 거부감이 들지도 모른다.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이게.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속으로 비웃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 당신은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린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 이런 행동만으로도 현재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 상황에 기여한 뇌의 영역과 성격적 측면에 충분히 자극을 줄 수 있다. 두려움, 불쾌감, 자조적인 기분이 든다면 깊게 심호흡을 한 뒤 자신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확신해야 한다. 이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내보낸다. 이 과정을 적어도 10번은 실행해야 한다. 괜찮다면 수십 번을 해도 좋다. 그런 다음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생각하며 이 과정을 반복한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스스로 불운하다고 느꼈다는 생각이 들면 손가락을 대고 그건 그분들의 얘기야 라고 말한다. 이어서 똑같은 손가락을 자기 가슴에 대고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라고 말한다. 이 과정도 최소 10번을 반복한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후련한 기분이 들 것이다. 혹은 거부감이 든다며 이 과정을 멈추고 싶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디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저도 운의 시간표를 활용해서 운이 안 좋았던 시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그건 그때일 뿐이야. 지금은 현재야. 이거를 정말 많이 반복했고 마음이 편해지는 걸 좀 느꼈어요. 그건 그때일 뿐이고 지금 나는 현재고 나는 이만큼 성장했고 나는 이렇게 변해 있고 달라졌잖아요.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떠오를 때마다 그건 그때일 뿐이고 지금은 현재다. 그리고 그건 그 사람일 뿐이고 나는 나다. 이런 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명상을 할 때도 나는 왜 자꾸 집중을 하지 못하고 딴 생각이 들까라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고 다시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니까 다시 또 되게 용기가 또 나는 거죠. 행운을 끌어들이는 방법뿐만 아니라 자기 수양 측면에서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운에 관련된 서적이랑 좀 다르게 되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나는 이런 걸 몰랐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책이에요. 정말 유익했던 책이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머지 6가지 비밀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것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